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아침 뉴스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1세계 경남의 지방선거 결과와는 달리 남해군은 군수와 도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해 경남에서도 다양한 보훈 행사와 유해 발굴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현숙 경남동부 보훈지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택시기사 산학금 제도를 없애기 위해 2년 전부터 택시 완전 월급제가 시행됐지만 부산 법인택시 대부분이 여전히 이 불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대중제 골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회원권을 판매해놓고 자객을 박탈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세계 지방선거 결과와는 달리 남해군은 군수와 도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죠. 이로써 장충남 군수는 부울경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가 됐고 류경환 도의원도 부울경을 합쳐 단 2명의 민주당 당선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전 현직 군수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남해 군수 선거는 장충남 후보가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를 12.29%포인트 격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부울경을 합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선 출마자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데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남해가 장충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대 남해 군수 선거에서 진보계열 김두관, 정현태, 장충남 군수와 보수계열 하영재, 박영일 군수가 번갈아 당선된 것처럼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의 투표 성향이 이번에도 재현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남해 여수 해저터널 유치와 군청사 건립 확정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을 성사시킨 데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과 인물을 끌어다 쓰는 통합 정치력이 표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군정을 청렴하고 또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공정한 행정, 또 표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환 도의원도 3선에 성공하며 김해 손덕상 의원과 함께 부울경을 합쳐 단 2명의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행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확정을 시켰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사업들을 잘 준비하고 추진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수 1세계 지방선거 결과와는 달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장충남 류경환 체제가 얼마나 성과로 보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오늘은 제67회 현충일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해 경남에서도 다양한 보훈 행사와 유해 발굴 사업들이 추진되는데요. 자세한 보훈 행사 내용을 박현숙 경남동부 보훈지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시 뒤면 67회 현충일 추념식이 전국적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경남에서도 이번에 추념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경남도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충원탑에서 거행되고요. 그 외 시군구에서도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헌화와 분향 또 감사하는 그런 기념식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올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경남에서도 호국 보훈 행사들을 많이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와 기억 또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테마를 주제로 했습니다.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이나 또 보훈가족 이문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패 드리기 사업을 통해서 감사와 예우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경남 지역에는 6.25 전사하신 분들을 이렇게 합동으로 모신 곳이 있어요. 거제도에 5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국가가 관리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 지정한 이후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이번에 처음 맞는 거라 기념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 거제 앞바다에 보이는 그 둔덕 언덕에 이렇게 합동묘역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헌정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 잠든 이곳에서 비긴 어게인 이런 주제로 6월 10일 날 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직도 그 순직하거나 전사하신 분들 중에 고향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그동안의 보훈처에서도 유해 발굴 사업을 많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유해 발굴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13만여 명 정도가 가족의 품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걸로 이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해 발굴을 하고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분이 어느 가족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그 유가족들이 시료 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를 해서 유해랑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분의 가족이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귀환 행사를 하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켜드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지금 현재는 이제 함안하고 또 창녕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지금 유해가 추정이 되고 또 뭐 유품이나 전시품 이런 것들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경남 동부지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뭐 계획, 또 다른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시도해보자,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지. 여기 이제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이 창원 진전에 824 묘역이 있습니다. 그 뭐 824 묘역을 방문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폐교를 활용해서도 문화 뭐 이렇게 미술관 이런 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화 미술관도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방문을 많이 하게 되면 지역 경제도 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의 역사도 알릴 수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현재 경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흐리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지만 평년 기온보단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8도, 진주 16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창원 25도, 진주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오늘과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늦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7도, 밀양은 18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6도, 양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5도, 산청은 16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사천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수익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이 바로 택시 완전 월급제입니다. 산학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2년 전 이 법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부산법인택시 대부분 여전히 이 불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32년 차 택시기사 이영욱 씨. 최근 산학금이 더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산납금은 택시기사가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제도. 산납금이 탁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힘든 거죠. 사실은. 그걸 넣어주고 우리가 받는 급여 해봐야 한 4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우리는 더 손해인 거죠.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산 법인 택시업체 96곳의 만여대 가운데 플랫폼 택시를 제외한 90%가 산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현행법상 위반입니다. 법인 택시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전액 관리제가 이미 시행된 바 있고 2020년 이 제도가 일정한 월급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완전 월급제로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선 택시 노동자가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년째 고공농성 중이고 부산에서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산납금제는 택시 병폐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사고가 많아지죠. 그래서 시민에게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칠정과 난폭운전, 승차 거부, 택시의 병폐가 산납금제 때문이라는 것은 이런데도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측은 이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운송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가 매출이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은 나와야지만 이 급여를 드릴 수 있는 건데 한 달에 100만 원 넣어놓고 월급 200만 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대로 하려니 어렵고 안 하자니 위법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 택시 노사의 임금 협정서를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전액 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 협정서.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사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체결한 협정서가 존재하는데 여기엔 근무 형태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노동청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산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금 협정서라고 해서 은행은 거기를 지금 전액 관리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기사들이 힘들면 별도로 산납금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택시 완전 월급제가 정착하지 못하는 사이 기준금과 협약금 등 비슷한 이름의 꼼수 산납금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골프 수요가 크게 늘면서 퍼블릭이라고 불리는 대중제 골프장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역 곳곳에서 대중제 골프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회원권을 판매해놓고 자격을 박탈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조치를 내놨지만 편법 회원권 판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의성 대중제 골프장인 엠스클럽 CC. 평일 기준 최대 60% 정도 싸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2015년부터 5년간 판매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를 명목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 회원제처럼 고가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편법 행위가 이뤄진 겁니다. 회원권 가격은 2,400만 원까지 호가했고 800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 지난달 초 갑자기 회원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골프장 측은 경상북도가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짓는 회원권 혜택을 중지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려 이에 응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원권 구매자들은 거금을 지불하고도 한순간에 혜택을 박탈당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원들한테 이게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그 회원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 회원권 자체 매매도 불가하고 부킹도 안 되고. 대중제 골프장인 예천 한매 컨트리클럽도 개장 전부터 9년 동안 골프장 할인 혜택을 빌미로 인근 전원주택 부지를 시세보다 높게 분양해온 뒤 지난해 6월부터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이나 25분간 통화 좀 걸려서 계속 다 나갔대요. 사육팀이 20분만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피해를 입은 의성 엠스클럽 회원들은 회원권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고 앞서 문제가 불거진 한매 골프장 회원들은 부지 분양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권 판매를 지자체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 문제가 돼왔잖아요. 그때라도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면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텐데 결국 지자체에서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회원들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행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이 골프장 시설에 출입해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회원권 사태로 얼룩진 피해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같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제 골프장의 이제 유사편법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은.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남해안과 백두대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가 4개 사업 5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남해안 전망대 조성과 해안 경관도로 정비 등에 42억 원을 투입하고 남도 2대교 건설을 올해 신규로 추진해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또 100억 원이 드는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황매산 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만 60세 이상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 치매 선별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직무교육과 코로나19 방역 교육을 마친 민간조사요원 1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인지 선별검사지인 시스트를 이용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인지 저하자로 판정되면 치매 안심센터와 협약병원에서 정밀 진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가 진단 검사비와 감별 검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영 고성 광역 소각시설이 사업 추진 6년 만에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통영시와 고성군이 통영시 명정동에 공동 설치한 광역 소각시설은 하루 13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고성군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 쓰레기는 전량 통영으로 이송돼 처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경남에서는 5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닷새째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창원 213명, 김해 109명, 진주 67명, 양산 52명 등입니다. 90대 확진자 1명이 지난 3일 숨진 것으로 파악돼 경남의 누적 사망자는 1226명으로 늘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32개 전세버스 업체 운수 종사자에게 한 명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 종사자로 올해 4월 4일 이전에 입사해 지난 3일 기준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이달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여름철 물수요 급증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은 폭염 지속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2명에서 7명으로 인력을 꾸리는 것을 비롯해 자체 기동수리 2개 방과 수도 대행업체 3곳을 상시 대기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주택을 모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우수주택 115채를 포함해 우수주택의 특징과 전경사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수주택 책자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6개 언어로 번역한 학생생활 재규정 표준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학교생활 및 교육과 관련한 규정 등이 담겨 있으며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 13,000부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오는 15일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에 맞춰 누리호 대한민국을 우주로 쏘다란 주제로 오는 9월까지 1층에서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엔 나로 우주센터, 나로호,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내용 등이 전시됩니다.